할머니, 제 인생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남자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고급 정장, 명품 시계, 7억짜리 건물을 현금으로 사버린 그 사람이. 하지만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저는 3천만 원 빚 때문에 쫓겨나는 73세 할머니에 불과했어요. 아들은 차갑게 말했죠. 평생 남 좋은 일만 하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50년 가게, 5천만 원 외상, 단 한 푼도 못 받은 인생. 그런데 25년 만에 나타난 한 남자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그가 꺼낸 낡은 쪽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꼭 갚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1만 2천 원. 25년 전 굶주린 소년에게 준 라면값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등장인물 심층 프로필 1. 박순자 주인공 73세 여성. 외양 허리가 약간 굽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한 할머니.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손, 항상 깨끗하게 빗어 넘긴 흰 머리. 성격 말수 적고 묵묵함. 남에게 베푸는 것을 당연하게 여김. 자존심 강함. 과거사 6.25 전쟁 때 부모를 잃고 혼자 살아남음. 20대에 남편과 사별 후 홀로 아들 하나 키우며 구멍가게 운영. 욕망 평범하게 떳떳하게 살다 가는 것.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 것. 약점 자식아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상처. 평생 가난했다는 열등감을 숨김. 2. 박민수 아들 48세 남성. 외양 중년의 평범한 회사원. 피곤한 얼굴, 구겨진 와이셔츠. 성격 현실적이고 냉소적. 어머니의 선행을 손해보는 장사로 여김. 과거사 가난한 유년 시절에 대한 원망. 대학도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간신히 졸업. 욕망 평범한 중산층의 삶. 자신의 가정 지키기. 약점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표현하지 못함. 가난에 대한 트라우마. 3. 강태준 은인을 찾아온 남성. 42세. 외양 고급 정장, 명품 시계. 단정하지만 눈가에 서린 그늘. 성격 겉으로는 냉철한 사업가, 내면은 은혜를 절대 잊지 않는 사람. 과거사 25년 전 가출 청소년. 굶주리고 절망했던 시절, 박순자의 가게에서 외상으로 끼니를 때움. 욕망 자신을 살린 은인에게 보답하기. 평생의 빚 갚기. 약점 성공했지만 외로움. 과거의 수치심. 4. 이사장 채권자 60대 남성. 외양 뚱뚱한 체구, 금리, 큰 목소리. 성격 탐욕스럽고 무례함. 약자에게 강함. 과거사 동네에서 고리대 금업으로 재산 모음. 욕망 박순자의 가게 건물을 헐값에 차지하기. 약점 결정적 순간에 비겁해지는 소심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준이 약속한 대로 건물 소유권은 제 명의로 돌아왔어요. 등기부등본을 보는데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 건물이 됐구나. 하지만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아내와 함께 찾아왔어요. 어머니 계세요? 왔니? 민수 부부가 들어왔는데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니? 민수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태준 씨 말이에요. 응? 어머니, 그 사람 너무 의심스럽지 않아요?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뭐가 의심스럽다는 거니? 7억짜리 건물을 그냥 준다는 게 말이 돼요? 아무리 은혜를 갚는다지만. 민수야, 그 애가 진심이야. 너도 봤잖아. 진심일 수도 있죠. 근데 민수 아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이런 수법의 사기가 많대요. 처음엔 큰 도움을 주는 척하다가 나중에 몇 배를 요구한대요.
태준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어떻게 아세요? 25년 만에 만났잖아요. 그 사이에 어떻게 변했을지 몰라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봤는데요. 그룹에서 태준 씨 평판이 좋지만은 않대요. 뭐, 일할 때 너무 냉정하고 차갑대요. 사람 자르는 것도 서슴지 않고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친절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넌 그 애를 몰라. 그 애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러니까요, 어머니. 그래서 더 의심스러운 거예요. 민수 아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힘들게 산 사람일수록 더 계산적이에요. 공짜는 없어요. 너희들 말이 너무 심하다. 어머니, 우리가 어머니 걱정돼서 그래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조심하세요. 나중에 큰일 날 수도 있어요. 큰일은 무슨, 그 애가 뭘 어쩌겠다는 거니? 모르죠. 건물 명의가 어머니로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빼앗을 수도 있고. 그만해.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들 너무 하는 거 아니니? 태준이가 얼마나 착한 애인데.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은 무슨, 너희들이 그 애를 뭘로 보는 거야? 저는 화가 났습니다. 평생 화를 내지 않고 살았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장 나가. 어머니, 나가라고. 민수 부부는 어쩔 수 없이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선의를 의심하는 걸까? 다음 날 태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응. 제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나 봅니다. 태준이 물었어요.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아니야. 괜찮아. 정말요?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널 의심해서 속상해. 아,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 씨가 그러시나 보네요. 내가 어떻게 예상했어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태준아, 미안해. 아니에요, 할머니. 저도 이해해요. 태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7억짜리 건물을 그냥 준다는 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죠. 저라도 의심할 거예요. 근데 넌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정말 괜찮니? 네. 그리고 할머니. 태준이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한테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진짜예요. 그냥 할머니가 편하게 사시는 것만 보고 싶어요. 고맙다. 이번 주말에 또 뵈러 갈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민수 말이 맞는 걸까? 태준이 정말 다른 속셈이 있는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번 심어지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동네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순자 씨, 그 젊은이 정말 순수하게 도와주는 거 맞아? 7억이면 큰 돈인데.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요즘 사기꾼들 수법이 엄청 교묘하다던데.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태준의 회사 직원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박순자 할머니 맞으시죠? 네. 누구시죠? 저는 그룹 홍보팀 직원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강태준 부사장님 이야기를 취재하려고 합니다. 할머니와의 인연을 기사화하고 싶어서요. 기사요? 네. 훈훈한 이야기잖아요. 25년 만에 재회, 은혜 갚기. 회사 이미지에도 도움이 되고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게 태준이가 알고 있나요?
당연하죠. 부사장님이 직접 지시하셨어요. 홍보에 활용하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태준이가 나를 홍보에 이용하려고.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좋은 취지로. 남자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냥 회사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나가주세요. 예, 나가달라고요. 할머니, 오해하신 것 같은데. 나가. 남자는 당황하며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민수 말이 맞았나? 태준이 정말 나를 이용하려고 한 걸까? 그날 저녁 태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저희 회사 직원이 찾아갔다면서요? 응. 할머니, 그거 제가 지시한 거 아니에요. 정말? 네. 홍보팀이 제 허락도 없이 멋대로 한 거예요. 지금 당장 그 직원 징계 조치했어요. 태준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절대 이용하지 않아요. 믿어주세요. 그래, 정말이에요. 제가 왜 할머니를. 알겠어. 믿을게.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 태준을 믿어도 되는 걸까? 아니면 민수 말대로 조심해야 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민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들었어요. 그 사람 회사에서 어머니를 홍보에 이용하려고 했대요. 응, 봐요. 제 말이 맞았죠?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 위험해요. 태준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어떻게 아세요? 증거가 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더 이상 그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건 안 돼. 왜요? 그 애한테 빚졌어. 건물도 받았고.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걸로 어머니를 묶어두는 거라고요. 민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착하게 사셨는데 노년의 사기꾼한테 당할 수는 없잖아요. 민수야.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사람이랑 연을 끊으세요. 그리고 건물도 팔아서 안전하게 사세요. 건물을 팔라고? 네. 그래야 안전해요. 그날 저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태준을 믿을 것인가, 아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태준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어떤 얼굴로 만나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태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가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저예요. 문 열어주세요. 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왜 왔니? 할머니가 전화를 안 받으셔서요. 무슨 일 있으세요? 태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 거짓말이에요. 할머니 목소리 들으면 알아요. 태준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태준아.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넌 정말 아무 속셈도 없이 나를 도와준 거니?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수 씨가 뭐라고 하셨나요? 대답해줘. 정말 아무 속셈도 없니? 할머니. 태준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할머니한테 빚진 사람이에요. 목숨을 구해주신 분한테 어떻게 속셈을 가질 수 있겠어요? 하지만 회사에서 나를 홍보해. 그건 제가 모르는 일이었어요. 진짜예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이용할 생각 추호도 없어요. 그냥 빚을 갚고 싶을 뿐이에요. 정말이니? 네.
제 인생을 걸고 맹세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동네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어머니, 왜 또 이 사람을 들여보내세요? 민수야, 이 사람 때문에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데. 민수가 태준을 노려봤습니다. 당신, 이제 그만 어머니를 괴롭히세요. 우리 어머니한테서 뭘 더 뺏어가려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뺏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드린 것뿐이에요. 드렸다고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나중에 몇 배로 받아갈 생각이잖아요. 민수야, 그만해. 제가 말렸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이 사람 회사에서 어머니를 홍보에 이용하려 했잖아요. 그때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 민수 말이 맞는 것 같아. 요즘 세상에 공짜는 없어.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주먹을 꽉 쥔 채.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그만하세요.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들이 태준이를 뭘 안다고 그래. 어머니, 민수야, 너도 그래. 태준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얼마나 착한 애인지 너는 몰라. 저는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아이는 25년 전에 죽을 뻔했어. 아버지한테 맞아서, 굶어서, 추위에 떨어서. 근데 그 와중에도 빚은 꼭 갚겠다고 약속했어. 그게 25년 전 일이잖아요. 지금은 달라졌을 수도. 달라지지 않았어. 제가 외쳤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도 똑같아. 은혜를 잊지 않는 착한 아이야. 그때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태준아, 다들 의심할 만해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태준이 사람들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큰 돈을 주면 누구나 의심하죠. 그럼 왜 그렇게 했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정말로 순수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태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제 진심을. 태준이 가방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외상장부였어요. 이게 뭐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50년간 쓰신 외상장부예요. 태준이 장부를 펼쳤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장부에는 수백 명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김영희, 이철수, 박민지, 정만순. 태준이 이름들을 하나씩 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부분의 항목 옆에 탕감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데요? 할머니가 빚을 탕감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받을 수 있었던 돈을 포기하신 거예요. 태준이 장부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 장부에 적힌 금액을 다 합치면 얼마일까요? 얼마나 되는데요?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약 5천만 원이에요.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5천만 원. 네. 할머니는 50년 동안 5천만 원어치의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받을 수 있었는데 받지 않으셨어요. 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돈이 있었다면 할머니는 대출도 받지 않았을 거예요. 건물을 빼앗길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대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사셨냐고. 태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그 사람들도 다 어려워서 그랬다. 나도 옛날에 혼자였고 힘들었다. 그래서 도와주고 싶었다고.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태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선행이에요.
돌려받을 생각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요. 그리고 저는 그 선행을 받은 사람 중 하나예요. 태준이 장부에서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여기 보세요. 강태준 마이너스 1만 2천원 1999년 12월 24일 탕감. 고작 1만 2천원으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굶어 죽을 뻔한 15살 소년이 지금 여기 서 있는 건 할머니 덕분이에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할머니를 의심하세요? 할머니가 평생 베푼 선행을 의심하세요?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아니에요. 여러분도 민수 씨도 모두 할머니를 오해하고 계세요. 태준이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남을 도우며 사셨어요. 그런데 정작 할머니가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은 어디 계셨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빚 때문에 고생하실 때, 건물 빼앗길 뻔했을 때 여러분은 뭐 하셨어요? 그건 저는 25년 만에 찾아왔지만 여러분은 매일 여기 계셨잖아요. 태준의 말에 사람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제가 할머니를 이용한다고요? 제가 할머니한테서 뭘 뺏어간다고요? 죄송합니다. 한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만순 아주머니였어요. 순자야, 미안해. 우리가 너를 오해했어. 맞아. 우리가 진작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30년, 20년, 10년. 우리가 빚진 거 다 알면서도 모른 척 했잖아.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7억을 준 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적다고 생각해요. 할머니가 제 목숨을 구해주셨는데 고작 7억으로 어떻게 갚겠어요? 태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모두가 놀랐어요. 태준아, 왜 그래? 제가 황급히 다가갔지만 태준은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인생을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일어나. 제발 일어나. 25년 동안 제가 살아온 모든 날들이 할머니 덕분이에요. 태준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그날 죽었을 거예요. 아니, 죽는 것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됐을 거예요. 태준아, 할머니는 저한테 밥만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보여주셨어요. 태준이 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 우리도 미안해요. 30년 동안 갚지 못한 빚, 정말 죄송해요. 우리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사람들이 줄줄이 절을 했습니다. 민수도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오해했어요. 어머니가 평생 하신 일의 의미를 몰랐어요. 민수야, 어머니는 돈보다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보여주셨는데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민수가 엎드려 울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을 살아오며 이런 순간이 올 줄은 몰랐어요. 제가 한 일은 그저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 다들 일어나요. 제발. 저는 떨리는 손으로 태준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넌 아무 잘못 없어. 정말 고마워. 할머니,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게 할머니한테 가장 큰 보답이야. 태준을 꼭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민수도 일으켜 세웠어요. 민수야, 넌 착한 아들이야. 엄마 걱정해 준 거잖아. 어머니,
사랑한다, 아들아. 그날 가게 앞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서로 안고 울고 용서하고 화해했어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살아온 삶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간 후 태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편히 사세요. 아무 걱정 마시고요. 고맙다. 그리고 이것 받아주세요. 태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니? 재단이사 임명장이에요. 뭐? 제가 만든 아동복지재단이요. 할머니를 이사로 모시고 싶어요. 내가 이사라고? 네. 할머니처럼 어려운 아이들을 도운 분이 누가 있겠어요? 할머니의 지혜가 필요해요. 하지만 난 연봉도 드릴게요. 월 300만 원이요. 그건 너무 많아. 아니에요. 할머니의 경험과 마음씨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태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할머니도 편히 사시면서 다른 아이들도 도와주세요. 제 옆에서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다니. 열심히 할게.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날 밤 저는 외상장부를 펼쳐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조용히 적었어요. 받은 것보다 준 게 더 많은 인생이었다. 아니, 이제는 받은 것도 참 많은 인생이 됐다. 감사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순잔의 슈퍼는 결국 문을 닫았어요. 50년의 역사를 뒤로 한 채. 하지만 그 자리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섰습니다. 순잔의 나눔센터,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이자 상담센터였어요. 태준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만든 곳이었죠. 저는 그곳에서 일주일에 사흘씩 봉사를 했습니다.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이었어요.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센터 문을 열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민수가 손자를 데리고 찾아왔어요. 할머니, 우리 준이 왔네. 3살배기 손자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유치원에서 친구한테 과자 나눠줬어. 우와, 우리 준이 참 착하네. 응, 선생님이 칭찬했어. 나누면 행복하대. 손자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수가 옆에서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키우고 있어요.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잘하고 있구나. 어머니 덕분이에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해 못했는데 이제는 알겠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무슨 위대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 거지. 그때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준비 다 됐어요? 응, 다 됐어.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세요. 누가? 비밀이에요. 정오가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홀로 사시는 분들, 끼니 거르는 아이들. 모두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어요. 식사 시간이 끝날 무렵 문이 열리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젊은 청년들이었어요. 10명쯤 됐을까요? 너희들은? 저희 기억 안 나세요?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저 지훈이에요. 5년 전에 재단 쉼터에서 할머니 처음 봤었죠. 아, 지훈이. 그래, 기억나? 저는 이제 대학교 2학년이에요. 장학금 받아서 다니고 있어요. 다른 청년들도 하나씩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수진이에요. 이제 간호사가 됐어요. 저는 민호예요. 회사 다니면서 돈 모아서 나중에 할머니처럼 봉사하려고요. 저는 은지예요. 선생님이 됐어요. 아이들한테 나누는 삶을 가르치고 있어요.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다들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할머니 덕분이에요.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태준 형이 그러셨어요. 할머니가 형을 살렸고 형이 우리를 살렸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한다고요. 정말 잘 자랐구나. 태준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보세요. 할머니가 시작하신 선행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응. 할머니 한 사람이 저를 살렸고, 저는 이 아이들을 살렸고, 이 아이들은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릴 거예요. 태준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게 바로 할머니의 유산이에요. 돈이 아니라 사랑이요. 그날 저녁 모든 사람들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옛날 가게 자리를 거닐었습니다. 이제는 나눔센터가 된 이곳에서 50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가게를 열던 날 민수를 키우며 악착같이 일하던 날들, 외상을 주며 사람들을 도왔던 순간 뒤 힘들었지만 후회 없는 세월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문득 25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가 떠올랐습니다. 얼굴에 멍이 가득했던 그 소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외상으로 라면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제가 그냥 거절했다면 어땠을까?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지만 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도와줬어요. 그게 사람 사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10사람의 인생을, 100사람의 인생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준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할머니,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뵐게요. 사랑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태준아. 내일 보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평온했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가난했지만, 외로웠지만,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사람을 도우며 산 삶. 그 삶이 결국 저를 구원해 줬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낡은 외상장부를 베개맡에 두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천천히 적었습니다. 74세. 순잔의 슈퍼는 문을 닫았지만 순잔의 마음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 이제야 진심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기를, 내일 또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며